톰제리 차영주 IG경제연구소 소장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니 저희 채팅창에서도 이제 2부 시작하려고 하니까 개그쇼, 예능쇼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근데 또 시장 이야기가 워낙 좀 어두워가지고 마냥 웃을 수 없으니까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그래도 이건 좀 무게 잡고 잠깐 한 다음에 좀 정체성을 찾아가 볼까요? 예능쇼로서요. 지금 정체성이 뭐가 정체성이에요? 개그쇼요. 예능쇼. 그 전에 잠깐 엉근지 모드 잠깐만 할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 차 소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암울했죠. 일단 뭐 지수가 코스닥이 많이 빠졌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의외로 시장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LG엔솔이 버텨줬거든요.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 플러스가 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도 빠졌고 특히 이제 코스닥 관련주 같은 경우 일부 이차전지 소재들이 버텨주긴 했습니다만 그런 거에 비하면 개별 종목 하락폭이 굉장히 두드러졌다라는 거죠. 웬만한 종목들이 5% 이상 빠지고 이렇게 개별 종목 단의 리스크들이 불거졌다라는 거.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 뭐 종목 단의 펀드멘탈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 있어서 어떤 재료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무차별 폭격이 쏟아졌다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단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세 그리고 오늘 하락세 이러면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신용 반대매 또 나가기 시작할 텐데 지금 16조 때까지 줄어들어서 한 1조 정도 줄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개별 종목 단에 있는 리스크들이 굉장히 불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힘이 매수자가 이기느냐 매도자가 이기느냐 봤을 때 오늘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네. 팔고 싶은 게 급하지 사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기 때문에 호가 공백이 크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밀리는 거죠. 네. 만약에 사고 싶은 사람이 지금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면 7, 8%씩 종목들이 이렇게 밀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지난주부터 버텨왔던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버텨주는데 개별 종목 오늘 빠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신지가 느껴지는 게 채팅창에서도 건강하자님이 이제 예능쇼 보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다고 속이 답답해서 그래도 보긴 본다. 그런데 너무 힘들다. 웃기가 힘드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 상황이 그만큼 지금 좀 힘들다는 거거든요. 이 와중에 웃기겠다고 설치는 우리도 웃기고. 정체성을 예능쇼, 개그쇼라고 하는 저도 웃기고. 그러니까.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승희 아나운서가 이렇게 참 우리와 함께 하다가 이렇게 웃기는 사람이 된 게 참. 근데 저를 한마디로 설명할 때 웃기는 사람이 된 건 정말 제 인생의 처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이색적이고 좋았습니다, 소장님.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 친구분들께서는 딱 이렇게 고민을 받아주시고 되게 진지한. 그죠. MBTI가? 완전 엄근진으로 유명하죠. ISTJ입니다. I로 시작하세요? 네. 네.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스타일. 예. 아무튼 우스갯소리가 또 나와버렸지만 네. 사실 저도 오늘 계좌 열기가 조금 이게 제가 현금으로 전환했다고는 하지만 또 반절의 제 자산은 이제 또 국내 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계좌 열기가 겁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네. 어떻게 보셨는지 대표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애써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근데 벌어진 현실이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장 보니까 우리 제리 계좌 조금 녹았겠어. 그래요? 하기야 뭐 들고 가는 게 없으니 놓고 자시고 할 게 없다. 잡았다가 뭐냐 기다 싶으면 조금 먹고 나오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털어보니 뭐 놓고 자시고 할 게 어딨어. 오늘 3번 매매했거든요. 3번. 네. 아침에 본전. 첫 번째 거 본전. 두 번째 거 손절. 세 번째 거 오후장에 또 손절. 끝. 아이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장이었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느낌은 나 조금만 웃읍시다. 조금만 웃고 갑시다. 아우 그래. 천하에 제리도 적하는데 당연한 거지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더 기분이 안 좋은데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장이고요. 오늘 제 예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 오후장에는 대충 예상했었습니다. 지수 약간 좀 들어올리고 그러니까 2200은 모르지만
그래도 선물 좀 반전 나오고 그러면은 요즘 폭 줄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중소형주는 전혀 안 움직이네요. 그냥 보니까 오후장에 급한 거는 더 쏟아지네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야,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은 들면서 또 반성의 반성을 뭐 맨날 반성. 네.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일단 수급 보면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연기금이? 네. 연기금이 오늘 LG 엔솔 사나요? 여전히? 엔솔부터 코스닥도 매수로 잡힙니다. 뭐 많지는 연기금이? 않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연기금이 오늘 같은 날 이제 네이버 이런 것도 들어오는 걸로 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연기금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 뭐 예전에 소장님께서도 한번 얘기하셨지만은 비중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정도를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연기금의 입장은 그냥 놔둬야 될 것인가라는 데 대한 약간 여러 가지 변화 아니면 조만간에 네. 증환펀드부터 공매도 금지. 정한펀드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금지가 먼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야 증환펀드가 그냥 그거 만지작거린 지는 좀 됐죠. 근데 그게 좀 약간 지금 좀 애매해진 게 지금 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예?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네. 국정감사 기간인데 어제 이제 오늘 그 금감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 위원장께서 국정감사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예, 공매도 이제 그런 얘기들도 했어요. 지금 이제 주시장이 안 우리 좋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얘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조금 이제 적극적이지 않은 어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 공매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가지고 그거 좀 잡겠다. 이런 식으로 금감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공매도 금지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으신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갑자기 불시에 시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감위원장께서 어떤 시장의 시그널을 또 줄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그 부분은 한껏 이해를 가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법 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입니다. 네. 네. 이런 참담한 현실입니다. 참담하죠. 네. 이런 걸 그냥 두고 가면 안 되죠. 짚을 건 짚고. 짚을 건 짚고. 예, 패스트 트랙이건 뭐건 흔드는 트랙이건 뭐건 공매도를 없앤다는 게 그거 하면은 불법을 갖다가 잡아야죠. 불법도 잡아야죠. 당연히 잡고. 저는 이런 진짜 제가 탁 까놓고 얘기하면 제가 금융당국자라면 창피할 것 같습니다. 불법 공매도가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불법이란 단어가 있는 공매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아직도 만연되고 있다는 있다는 자체가. 되면 그게 한 주가 됐던 주주가 됐던 불법이라는 게 적용이 됐다면 법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금융당국자 담당자라면 불법 공매도를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창피할 것 같아요. 기사에 불법 공매도에 불법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그런 기사가 나왔으면은 금융당국자라면은 네. 얼굴이 화끈해야죠. 그렇죠. 이게 자행되고 있어? 예.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네. 그게 뭐 일부 기사들을 보면 전산 비용이 뭐, 왜 불법인지는 알긴 아시나? 그분들. 하여튼 근데 그거는 이제 김인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공매도의 대부분을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전산으로 왜 못 잡아내죠?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뭐든지 의지지. 하려면 왜 전산으로 안 돼? 이걸 못 잡아낸다라는 자체가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으로 이걸 못 잡아낸다라고 한다라면 도대체 뭘로 잡아내죠? 수작업으로.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안 웃겨요? 전산으로 못 잡으면 뭐로 잡아내요? 해서 내가 지금 수작업으로 했는데 왜 세 사람 이거보다 더 허접한 것도 잘 웃던 승희 씨마저도 뻘쭘해. 안 웃겼어요? 화내시잖아요 지금. 화내실 때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공매도가 왜 자행될까요? 왜 자행될까? 불법 공매도의 대부분은 먼저 주문을 내고 나중에 차입을 합니다. 근데 제 심리는 그래요. 이걸 알아야 그들도. 이걸 어쨌든 우리가 공매도를 때리고 나면 나중에 차입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시간을 못 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호가를 보고 여기서 공매도를 내가 때려야지.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업무 쪽에 얘기해가지고 언제 빌려 갖고 언제 때려? 언제 때리냐라고 한다라는 그 욕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강하게 때려야 된다라고 봐요. 대표적인 불법이 그겁니다. 업팅룰 무시.
종가에 체결시켜버리는 거. 이런 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종가에 보통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기분 나쁜 종목들이 몇몇 보여요. 호가 밑에 있는데 그 호가도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때려서 이제 쭉 밀어버리고 코스닥 150에 있습니다. 종목들 보면 그런 것도 괜히 그냥 이런 게 어수선하니까 좀 찜찜하죠. 네, 그리고 원래 저기 정정해서 시장가로 밑에 거 못 때리는데 그런 것도 다 걸렸다 그러면 그래서 잘못하면 뭐 범칙 끝낼게 뭐 발부해라 이런 느낌으로 하게 되면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냥 화가 난 오늘은 앵그리 방송. 그만큼 이제 불법 공매도를 빨리 그러고 개설했으면 보니까 좋겠으면 그러고 하는 보니까 마음을 약간 좀 담아서. 앵그리버드 닮았다. 아, 그지? 아니라고 바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앵그리버드 좀 닮았다. 앵그리버드의 그 앵그리버드 말고 그 돼지 있잖아요, 돼지족. 어떤? 그 있어. 표정으로도 몰라요. 개그하려고 그러네 제가. 죄송합니다. 아유, 앵그리 제리. 아유. 잠깐만, 저 차 소장님 준비하신 자료 보기 전에 그거 전에 오늘 눈길에 내 눈길이 가는 게 저 아모르 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 그 골드만삭스 작품이에요 그거? 예? 왜 그래요? 유난히 많이 빠졌대? 네, 이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이번에 그 앞으로 이제 광군제 다가오죠. 예? 광군제. 네. 우리가 11월 달 가면 또 광군제 광군제 아시죠? 귀여웠어요. 네. 아니 갑자기 또 이렇게 그런 표정을 하시는데. 근데 이번에 국경절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경절 때도 보통 중국은 그래도 한 일주일 쉬다 보니까 뭐 또 모이면 또 소비도 좀 나오고 이동도 좀 하고 하는데 이번에 수치밖에 엉망이던데. 엉망이죠. 44%가 줄었대요. 네.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중국도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서 지금 돈 다 했는데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는 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이런 거를 막 짓고 있는데 벌써 다 내는 경우도 있대요. 이렇게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되면 돈 다 냈는데 그냥 근데 저 내 집으로 알고 있는데 짓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네.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뭐 네. 그런 사이에 무슨 소비는 소비입니까?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타격들이 나오는 게 이게 노이즈가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는 게 그냥 또 별 좀 그렇고요. 그러면 이게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10월 달부터 저희도 그 쇼핑 그걸 뭐라고 그러죠? 코리아 파스타. 코리안 페스타? 페스타. 네. 오늘은 안 되네요. 네. 네. 파스타가 오늘 저희 개그 안 터지는 안 날인가 봐요. 됩니다. 오늘은 그냥 앵그리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계획 안 되는 날이야. 네. 장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도 그 깊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지금 약간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안 되는 거지. 것 같아요. 자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나오고 이제 쇼핑 시즌인데 오늘 그나마 유통주가 뭐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이것도 이제 기대감이 확 떨어지는 거죠. 뭐 블랙 프라이데이건 뭐건 이제 12 두 달 동안에 뭐 나올 거 이 기대도 이제 벌써부터 중국 쪽에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대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미국에서 마텔이라고 그 온라인 저 완구 업체 이런 것도 급락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게 좀 그렇게 아직까지 소비 심리 괜찮다고는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고 그렇게 흔들리는 거 보면은 소비 시즌에 또 기대감들 사라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차 소장님 자료 보기 전에 하나만 더. 아까 일부에서 이렇게 약간 좀 블랙스완급으로 좀 찝찝한 거 짚는 중에 마지막에 그나마 미국에 지금까지 버텨왔던 대장주 애플하고 테슬라가 무너지면 요거 조금 싸해진다. 우리 김 대표 보시기에 테슬라 애플 주가 지금 위치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안 싸한 게 있나요? 다 싸하죠. 뭐 지금.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고개 빠지기 시작하면 싸한다고 제 워딩이 그거였는데요. 그래, 빠지면 싸한 거는 다 알겠는데 빠질까 안 빠질까 이 말이지 내 말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테슬라는 일단 머스크 형님이 좀 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트위터 인수하려고. 그게 이제 기폭제가 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애플은 이제 중국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중국? 네. 중국에서 그 아이폰 판매가 방어를 해주느냐 마느냐.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애플은 뭐 그렇다고 우리 뭐 매달 판매 동량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고 있는 입장 쪽에서 우리는 남들이 다 하는 얘기 그냥 종합해다가 그런가 보다. 내부자들도 그냥 우리 그렇다며? 뭐 이러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실적 나온 거 봐야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그걸 그대로 이어가게 되면 이번 주 말부터 금융사들부터 지금 실적 발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미국도 알코아 먼저 하죠 또. 네. 근데 그거야 뭐 원자재 쪽이라고 해서 그냥 뛰어넘다고 하더라도 알코아야 뭐 전통적으로 제일 먼저 실적 까는 데지만 사실은 요번에 이제 JP 모간부터 해가지고 요게 보니까 벌써 지금 충당금을 생각보다 많이 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의 부분에 대해서 좀 올려놓는다라고 하게 되면 충당금 쌓으면 당연히 실적 EPS는 훅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담도 나오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가느냐라는 차원인데, 근데 미국은 또 이제 인플레이션 초기 단계다 보니까 나오는 게 꼭 그래가 지금 항상 보면은 팩트셋에서 내놓는 거는 항상 이만큼 밑으로 내려놓고 그거보다는 우리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달러 강세, 네. 인플레이션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자유롭겠느냐, 미국도 자유롭겠느냐.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들 부정적이죠. 그래서 요게 변수가 돼서 흔들리게 되면 또 뭐 2차 얘기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동향은. 지금 시장이 저거는 신경 쓰는 거 안 같아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건 별로? 상수입니다. 그건 상수다? 네. 오케이. 아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지는 거 뭐 장난 아니던데. 지금 저거부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차 소장님. 반도체주 주변 여건부터 해가지고. 예, 반도체주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희망을 지금 주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들은. 희망을? 네, 희망을.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놓고 보면 희망을 주고 있다, 희망을 걸만하다? 주고 있다. 누가? 반도체주들이. 그래요? 예. 정확하게 메모리 반도체죠. 메모리. 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이요. 지금 주식이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이제 반도체주 주변 여건을 보면 희망을 가질 만한 게 없어요. 팩트만 놓고 보면. 네. 지금 현재 삼성전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아직 잠정 실적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고, 예.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틀 동안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도 3% 가까이 주식이 빠지면서 상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흔들렸었죠. 네. 그러면서 그랬는데 한 가지 이제 뭐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주에 나온 거지만 SK하이닉스의 비중 확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들. 어쨌든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팩트들만 좀 체크해 본 겁니다. 근데 지금 수급을 보게 된다라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이 외국인들이 지금 탄탄하게 붙어 있어요. 많이 사고 있죠, 최근에. 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가 이게 이제 오늘 장 끝나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오늘도 샀어요? 오늘도 샀어요. 오늘도 외국인가 기관들이 샀습니다. 시장에서는 매도를 총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9월 28일 이후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샀고요. 삼성전자는 9월 30일 이후로 하루도 안 빼놓고 샀습니다. 네. 물론 수량이 이제 삼성전자는 좀 줄었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지금 이제 수치상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변 여건과 펀드멘탈과 다르게 수급이 살아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게 좀 버팀목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또 의외의 수치에서 읽어낼 수가 있는데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게 끊었어요. 9월 15일에서부터 9월 21일, 그 다음에 이제 9월 말서부터 10월 5일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9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약 28억 달러를 신흥 아시아 지역에서 팔았습니다. 가장 많이 판 게 대만, 뭐 우리나라 이런 거 9월 중순이었다라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인도와 대만에 대한 매도세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여전히 거기 이제 있었던 상황이죠. 진짜 대만 많이 팔았네.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황이 좀 바뀐 게 9월 말 10월 초부터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좀 줄었죠. 네. 이 수치도 확 줄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샀습니다.
우리는 샀다. 우리는 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들어온 시기랑 맞물립니다. 이 뒤에 이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팔던 기조가 바뀌면서 네. 외국인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샀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맞물린다라고 보면 지금 그 기조가 조금 전 장을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이 두 기업을 사기 시작한다라고 보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래 샀다가 저거 선물 팔아놓은 거 챙겨 먹으려고 확 집어던져 보면은. 뭐 그런 가능성도 있죠. 뭐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이 외국인들 들어오는 부분만 놓고 보면 이펙트만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 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 지금 오늘 플러스가 났는데 LG엔솔은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지는 않아요. 기관들이 오히려 LG엔솔을 서로 맞물리면서 사는 모습들인데 LG엔솔은 그런 모습은 없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 먼저 파악해야 될 게 한국 증시에 외국인들이 관여해서 신규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주식형 펀드 자금에서 신규 유입으로 들어옵니다. 네. 항상 주간 단위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신규 유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금액은 턱없이 적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유입은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들어오는 거는 집행을 신규로 하는 것보다 지금 자리는 일단은 쇼커버렉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통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동향 볼 때 예전에 2017년도부터 거기서 이제 바닥 찍고 이제 돌아갈 때 나오는 그 폭발적인 흐름 보게 되면 이거 외국인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몇백만 주가 나와야 돼요. 매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거래 느는 건 괜찮아요, 지금. 근데 이게 약간 타진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업황 본격적으로 턴해서 이제 이 가미까지 끝났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전 단계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마 일단 특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저희가 보통 보면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왔다. 언제 좋은 실적 나오고 그날 삼성전자가 플러스인 적 있습니까? 얍. 예. 이렇게라도 해야. 예. 참. 네. 예. 근데 반대로 실적 감액이 나왔다 그러면 드디어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구나. 거기서 이제 한 뭐 2, 3분기 정도쯤 확인돼서 나오는 시그널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살지 아닐지를 결정을 하겠죠. 근데 그 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차 소장님의 그거고 그다음에 우리 김민수 대표 보기에는 신규 자금이 뭘 노리고 사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쇼커버링의 성격이 짙다. 그러면 신규 자금 넣은 거는 그러면은 지금 뭘 사고 있어요? 신규 자금이 많이 안 들어와요. 많이 안 들어와? 해봐야 무슨 몇 억 달러 정도.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유출될 때는 몇십억 달러. 신규 유입될 때는 몇 억 달러. 이게 외국인들 들어온다고 보기 힘들죠. 1억 달러도 환율 따라서 한 300억 차이가 나버리네. 아, 그러네요. 우리 돈에요. 그래서 한번 결론은 만약에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소장님 말씀처럼 그리고 또 시장에서 버팀목이 되게 되면은 저희 시장은 미국보다 덜 빠집니다. 왜냐면 이 효과 때문에.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건 중소형주예요. 그러니까. 그럼 중소형주 팔고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또 이제 기관 쪽의 내부에서도. 네네. 그런 현상이 오늘 보인 거죠. 어쨌거나 지금 채팅창에 남장현 님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거라서 그 부분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 또 지금 차 소장님 또 준비하신 내용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해외 공사와 관련된 사항들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주말에 나온 뉴스입니다. 하나건설이 예. 2012년도에 이라크의 비스야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수주했었습니다. 12년에 예. 10년 전이네요. 예, 10년 전에. 그게 무려 14조 정도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때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 회자가 되고 네. 김승현 회장은 이라크 현지에 내 야전 침대를 마련해달라. 굉장히 이제 구분이 뭐 하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뭐 시끄러웠던 얘기입니다. 14조짜리 프로젝트니까요. 예. 신도시를 아주 새로 짓는 겁니다. 맨 땅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상하수도까지 다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뭐 주택 10만 세대는 주택, 학교, 병원, 인프라 다 그러니까 완전 맨 땅에다가 그냥 도시 하나 짓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였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냐라면 네.
공사가 지금 진행이 한 43% 정도 됐는데 예. 계속해서 이제 이라크에서 이 대금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 진행이 더 이상 안 돼서 하나건설이 기법을 해버렸어요. 통보를 했다라고 기사가 떴고 그 공시가 났습니다. 아니 기법까지 해서 그게 그쪽에 통보를 했어요. 더 이상 못 짓겠다. 못 짓겠다라고 해서 통보가 됐고. 지금 저 빨간색 글씨는 그러면 43% 공사 진척이 43% 됐는데. 아니요. 이제 빨간색에 보면 이게 지금 아니 43%가 예. 총 대금의 43%인 6조 정도를 이제 수령을 수령했고. 했어요. 네. 근데 미수금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지금 현재 위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제가 공시자료를 갖고 온 건데 공사를 하고 돈을 못 받은 게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현재. 네, 8천억 정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통보를 했고 통보 저쪽에서도 이제 대답하는 게 한 20일 정도 이제 그 법상 걸린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왜 지금 상태에서 기법을 해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해외 공사를 장기간 수주해서 한다라는 것들이 리스크가 일단 크다라는 거 첫 번째. 리스크가. 네, 그다음에 하나건설 입장에서 보면 여기 선수금 받아놓은 게 대략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미수금이 한 8천억 정도 되죠. 네. 이 상태가 지금 나름대로 퉁쳐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이제 소송 비용이라든지 소소한 비용은 이제 몇백억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감안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하나건설 입장에서는 잘라내겠다라는 거죠. 지금 털어야 돌이킬 수 지금 있는 털어야 시점이다. 더 이상 이제 커지기 전에 털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하나건설이 지금 이제 한화랑 합병하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빨리 털는다 뭐 이런 어떤 뭐 후속 기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디테일보다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얻어야 될 것들이 지금 이제 다양한 해외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큰 프로젝트들.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들어와서는 조금 이렇게 악재로 터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 8년 전에 GS건설이 4천억 정도를 그 빅베스를 털어내 버렸잖아요. 네. 해외건설에서 누적된 손실 4천억을 털어내면서 완전히 주가가 한번 크게 빅베스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외건설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무조건 호재는 아니고 염두에 둬야 된다는 점이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에 GS건설 사례를 들어주신 거 보면 어쨌든 지금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항상 해외 건설이,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해외 건설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 기사들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최근에 중소형 건설사 중에 해외 사업부를 없앤 건설사들이 많답니다. 더 이상 해외 건설 받아와 봤자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고 중국 업체들이 또 난립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마진이 안 남는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건도 이번 건인데 해외 건설 자체에 대해서 마냥 뭐 좋게 볼 필요는 보는 건 없다. 없다. 네. 근데 아예 그 결정이 나왔을 그 당시에는 주가에는 좋게 반영되긴 하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러니까 빅베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빅베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할 때 이게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 같으면 청소를 안 하죠. 먼지가 쌓일 것 같으면. 앞으로 지금부터는 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턴하는 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빅베이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떨어버리고 빅베이스 한 기업들을 다음 분기에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조건 이익이 나니까. 네. 이익이 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빅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악재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오스틴님도 좋은 정보 주시네요. 이제 이라크 신도시 건설 관련한 이거 차 소장님의 설명이 먼저 이 정도로 이제 그거 하시고 코리아 모니터 김수현 대표님 제대로 된 해설이 있으니 보시는 게 하시는데 김수현이 아니고 김수헌입니다. 김수헌 대표인데 그래요. 김수헌 대표가 이 재무제표라든지 어떤 그 무슨 뭐 조선 쪽이든 뭐든 간에 왜 대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뭐 물건 주고 돈 받고 이런 거 아니고 이런 쪽은 굉장히 분석이 좋으세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얘기 듣다 보니까 또 한동안 그놈의 또 네옴시티 갖고 한동안 약 많이 팔았잖아. 뭐 수주된 거 있어요? 제가 판 것처럼 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제리가 네옴시티 약을 팔았다는 게 아니고. 종목 주면 다 접니까, 왜? 양지사,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양지사도 저기 물적 분할하지. 다이어리부 따로, 가계부 따로. 저는 음지사입니다. 음지사. 예, 이렇게 저한테 양지사 뭐 이런 얘기 뭐 모릅니다, 저는. 네. 제 눈빛이 좀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그래. 네옴시티는 뭐 좋은 소식 들리는 거 있어요? 아직 추가 수주 소식은 없습니다. 삼성물산하고 현대건설이 수주한 거 외에는 추가 수주는 없습니다. 다음 달에 우리 네. 근데 왜 뜨끔하시는 거 하시는데 삶의 정보창고님? 뜨끔은 한 게 아니고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보시면 압니다. 이준주 소장님의 그 눈빛을 보시면 제 심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뭐 잘못한 사람 뭐 이렇게 취조당하듯이. 네. 무슨 네. 말씀하실라 했지? 우리 살만이 형님이 살만이 형님. 네, 11월 초에 옵니다. 방안 앉는 걸로 돼 있는데 근데 거기서 네옴시티가 저희가 보통 알고 있으면 네옴시티 와 이 큰 거 하나 이게 아니라 4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 구역으로. 네, 4개 구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다 합쳐가지고 이게 네옴시티 큰 빅피처입니다. 그 중에 이제 또 구역별로 또 되게 많겠죠. 근데 요즘 또 나오는 얘기로는 최근에 또 중국 쪽과 이렇게 또 약간 또 위아더 월드 하는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예. 거기 쪽으로 또 많이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중국이 커버를 못할 게 물론 중국 최근에 보니까 수소 관련된 기술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열심히 삽니다. 중국 사람들도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게 중국 기술력의 마무리 이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뭐 보여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수소 경제 쪽으로도 어차피 사막이다 보니까 네. 뭔가 에너지원을 만들려면 해야 됩니다. 해야죠. 네, 그렇게 되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은 잘 모르겠는데 하게 되면 그게 돼서 보관하는 수소 에너지 차원으로 가는 거는 그림은 좋습니다. 근데 여기가 돈이 뭐 440조 원? 네. 그러면 유가 떨어지면 망하네요, 이것도. 예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젝트 하나 하다가 크게 당한 적이 한 번 있었죠. 그 무슨 타워 짓고 하다가 거기서 건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대감은 있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요즘 최근에 가장 기대감 높은 게 한미글로벌.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예, 네. 올라갔는데 또 거기다가 예. 임직원 선생님들께서 예. 그냥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라고요. 오늘 공시 나온 거 보니까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 회사도 자기들이 제일 잘 알거든. 근데 솔직히 예. PCM이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관련된 회사 쪽에서 글로벌 회사 쪽에서 그렇게 비싸진 않은 회사였어요. 근데 이번 기회에 많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좀 그냥 이상입니다. 어떤 책에서 봤는데 우리가 이제 내가 이제 근무하는 회사가 좋으면 내 회사 주식을 사라.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들어본 것 이제 같아요. 자사주 사고 막 이러는데 네. 제가 어떤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쓴 책이 그런 거 있어요. 그거는 리스크를 너무 크게 떠안는 거다. 결코 자사주는 사지 마라. 내가 근무하는 걸로 그 내 회사 리스크는 내가 떠안으면 되는 거고 주식을 따는 걸 사라라고 어떤 분이 세웠었는데 웃는 순간 이것도 말은 되네 싶더라고요. 같이 그래. 폭망하지 마라 뭐 이런 뉘앙스 쓰더라고요. 카카오뱅크 직원들이 이 뉴스를 적극 공감하고 있겠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마지막 점 살펴보면 창피합니다. 창피한데 뭐냐면 창피해요. 이게 왜 창피한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네네. 우리가 전환사채를 대거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뭐 지금 카카오도 EB 발행한 거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메자닌 채권이잖아요. 메자닌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형태로 발행되지만 나중에 자본으로 환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금을 안전하게 조달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메자닌 채권 같은 경우는 주식 전환가액이 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전환가액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자닌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 보유자들이 지금 표면 금리는 제로로 나오지만 채권일 때 원금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조기 상환 조건이 되면 원금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코스닥 기업들이 보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주식 바꿀 생각 없고 그냥 그렇죠. 원금이나 돌리도. 원금이나 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두 기업을 갖고 왔어요. 이름은 안 갖고 왔는데 요건 해외 전환사채 발행한 것을 이제 청구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조기 상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돈이 있어서 이제 조기 상환한 경우는 다행이고. 그래서 이제 자금 사정은 악화되겠죠.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략 봤을 때 기업 이름은 밝힐 수 없고. 안 박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현재 지금 원금이 33억입니다. 원금이. 네, 33억이죠. 네. 33억인데 돌려달라고 그랬어요. 네.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 3천만 원 먼저 주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그 싸바싸바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33억을 달라 했더니 3천만 원 일단 먼저 주고. 예. 이거 공시사항이에요. 공시사항에 공시에 사바사바가 나옵니까? 여기 이제 협의. 협의. 근데 이게 지금 매자인 채권이 무서운 게 뭐냐면 매자인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정상적으로 유상증자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울 때 매자인 채권을 많이 발행해요. 매자인의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서로 그 원금 보장해 주면서 주가로 전환시켜서 서로 윈윈하자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돈을 빌리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니까 부담이 없는 거고, 채권자들은 두 가지를 다 지금 같은 경우에 채권사는 원금이 보장되지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부채에서 자본으로 오는 거거든요. 최악의,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교과서의 최악의 경우는 이게 채권으로 발행돼서 채권으로 상황이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 기업들은 조금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저 상황이 어디 기업 한두 개의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트 들어가가지고요. 전환사채 쳐보시면 주르륵 나옵니다. 다트에? 예, 다트에. 이상입니다. 그래요. 40분 걸렸습니다. 뭐가? 소장님. 오늘 정리하는데. 네. 아닌데. 아까 뭐 쭉 한 20몇 분 하고 나서 이제 차 소장 그랬나요? 들었는데. 딱 그냥 같은- 뭐 그 앞에 한 20분 정도는 오늘 거래 3번 해갖고 손절했다 그 얘기 듣고 이제 20분 걸렸지. 이렇게 또 한번 쐐기를 박아주시는. 얍. 참네. 진행하시죠. 네, 오늘은 그냥 앵그리 모드로 가겠습니다. 아니 네. 우리 지금 저 채팅창에서도 네. 아까 내가 얼핏 봤는데 네네. 오늘 유가가 하락이 이게 단순히 눌림목이 아니고 변곡점이라면 다시 하락으로 간다면 최근의 반등이 무슨 뭐 오펙 플러스 감산 이런 재료 때문에 좀 꿈틀하다가 다시 밀린다. 이게 의외로 중요해요, 유가가.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당장 내일 모레 CPI가 나오고 하지만 좀 낮아지겠지, 헤드라인이. 유가가 많이 밀렸으니까. 그랬다가 지금 최근 며칠 사이처럼 그렇게 또 꿈틀꿈틀해서 또 100불 가자고 해버리면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달 또 CPI가 골 때린다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유가가 상당히 좀 그거 하긴 한데. 이게 다 총체적인 거거든요, 지금. 야, 멋있는 말이다, 총체적. 토탈리? 영국식 발음을 하는 게 멋있을 것 같아. 워터. 그러니까. 좋습니다. 갑자기 순간 좋아요. 미스터 빈이 좋습니다. 생각이 났어. 네. 미스터 수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석탄 가격이 안 빠져요. 석탄이. 네. 석탄이 벌써 호주산 보니까 톤당 $200 넘어갔습니다. 최근에 약간 주춤한가 했나 그랬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LNG를 그러니까 결국엔 에너지원 화석연료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 지금 당장 해봐야 뭐 변화가 없다고 싶으니까 일단 아직까지 중국은 화력 발전, 석탄 발전이 대세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끌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안 그래도 뭐 유가나 LNG 통해서 화력 발전 쪽으로 계속 전환하려고 해서 이제 이 전환 과정이 나오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환 과정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모자란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벌써 석탄 고가고 그럼 유가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겨울을 나는 입장 쪽에서 보게 되면 아 죄송합니다. 중국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나무네요. 중국? 아직 농촌에서는 나무 때는 쪽도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돌아서 결국에는 지금 대체할 만한 게 계속 밀고 있는데 아직 시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유가는 계속 뭐 감사한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왔다가도 수요 측면에서 또 계속 경기 침체 뭐 내년 상반기 끝나면 본격적인 침체 온다면서요. 네, JP 모건 그분이 제이미 다이먼? 예. 그 다이먼? 제이미 다이먼드. 다이아몬드. 네. 네. 이런 분도 얘기를 하시고 아, 네. 그래. 저기 예를 들어서 뭐 김민수, 차영주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연합뉴스 경제TV 나와가지고 앞으로 한 20% 더 빠질 것 같아요. 해도 기분이 나쁜데. 예? 뭐 제이미 다이먼 정도가 CNBC에 인터뷰를 하면서 한 20% 더 빠질 거야. 더 고통스러울 거야.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기분 나쁩니다. 지금 두 분 표정이 지금보다 훌륭한 분이에요. 나 처음 듣는데. 아 그래도 저희 집안 사람이에요. 지만 사람 예, 제시구나. 제이미 다이먼. 네. 그럼 우리는 그렇구나. 조역지절이에요? 그분 앞에 비하면? 아니 저 듣보잡이죠 저희. 듣보잡이죠? 네. 아, 예. 모처럼 둘이 합이 맞네. 너한테 많이 섭섭했다니. 아니 뭐 똑같은 표정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기 이준호 선생님 보기에 우리는 듣보잡이니까. 아 그럼요. 예. 아무리 뭐 저희
글로벌 리포트 하고 우리는 괜히 준비해. 내가 1시간 넘게 걸렸거든요. 아무 필요 없어요. 해봤자 듣보잡이네. 소장님께는 그냥 대 연합뉴스 경제TV의 대 인포맥스 라이브의 품질이 두 분이신데. 손절했다는 얘기 한 번 더. 그러니까. 아유.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전기차 배터리 내년 10월부터 재활용 가능하게 오늘 의결됐잖아요. 네. 이거 앞으로 좀 어떻게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주식 시장에는? 뭐 긍정적인 뉴스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글로벌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과연 자원이 어디까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말에 제가 이제 혼다 CEO가 한 그 기사 우리나라 번역된 걸 봤는데 네네. 혼다는 전기차에 올인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원래 하이브리드였는데 그쪽에 또 올인하겠다. 이제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2차 전지를 만드는 소재가 생각보다 빨리 고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기술 개발 속도보다 이게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이제 혼다의 논리거든요. 원래 초기부터 그랬고 이걸 더 강하게 이제 또 한번 리바이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유럽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재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틀을 마련했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그 법이 좀 생각보다 잘 대처하고 있는 네. 거죠. 잘 네네. 대처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 지금 그 좋은 기업들이 거의 뭐 90% 가까이 뽑아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되겠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말고 대기업들이 선언만 했지만 아직까지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표준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들이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공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규제 문제까지는 아직 안 나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엄격하기 전에 먼저 들어와 가지고 선점해버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대기업들이 좀 더 행보가 빨라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내년 10월 가면은 재활용할 배터리 많습니까? 그 배터리도 없는데 무슨 미리 법제를 딱 만들어 놓고 그렇게는 또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재활용할 배터리 없어요 아직은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책을 형식이라고 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아직은 정책일 네, 뿐. 정책이죠. 미리 이제 앞당겨서 만들어놓은 뭐 정책 쪽 이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해야 될 거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반해서 오늘 종목 중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간 거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뭐죠? 포스코홀딩스가 일단 홀딩스다 보다 보니까 밑에 자회사들 쫙 있죠. 이쪽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가서 그 아면 리튬 호수 뽑아냈는데 그쪽에 속도를 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법인 세운 그거는 상당히 잠재적인 호재였죠. 포스코홀딩스에. 호재죠. 그럼 이게 계열화 시켜서 누가 가장 수혜를 보겠습니까? 포스코 케미칼이겠죠. 그렇겠죠. 네, 양극재, 음극재 딱 자리 잡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아마 캐포로는 뭐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근데 이제 만약에 본격적으로 탈중국화 얘기 나오면서 이 중국 거 갖고 와서 쓰잖아.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갈릴 수 있는 게 우리는 벌써 우리는 메이드 인 아르헨티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또 뭐 우리는 또 다른 거 페루 뭐 칠레 이런 식으로 딱 구분되기 시작해서 거기 벌써 선점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포스코 쪽은 다시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자원 관련된 쪽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소장님 말씀처럼 매장량이 진짜 없습니다. 이런 중요 소재들 같은 경우. 2차전지에 들어가는 글로벌리 매장량들이 글로벌리. 네, 매장량.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앞으로 리튬 광산 아니면 뭐 이 소재에 관련돼서 광산을 찾아 헤매서 와 발견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도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중국에서 못 만들어내나? 그걸 꼭 이렇게 광산에서 캐내는 것보다 옛날에 계란도 만들었잖아. 심지어 지금 그 얘기도 나와요. 뭐요? 달에서 암석을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런. 달에 얘기가. 가서? 네. 1톤만 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뭐 몇 년을 쓸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긴. 리튬 1톤이면 뭐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이거는 지금 뭐 기술 개발이라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염두는 해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갯돈을 부어야 됩니다. 그럴 땐. 아마겟돈 쫙. 그 영화 뭐 아마겟돈. 오늘 웃음이 약간 앵그리로 가겠습니다. 아마겟돈 웃음의 샘이 성공했잖아요. 메말라 버렸나. 오늘 계좌를 제가 열고 와서 그래요. 원래 어떤 날에는 안 열고 오는데 지금 약간 성희 씨 약간 멍해.
1부 때부터 보니까 약간 멍해 오늘. 나 오늘 계좌 열어봤지? 계좌 열어봤어요. 열어봤어요. 괜찮습니다. 열어보고 바로 닫았어요. 그 계좌를 열어보는 열고 순간에 바로 계좌를 닫았죠. 열어보는 순간에 누가 제일 원망스러웠어요? 나. 아니 본인 뭐, 물론 그거는 이제 승희 씨가 워낙 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고 보통은 그런 이렇게 너덜 남루해진 너덜 보면- 계좌를 보는 순간 누가 떠올라 막 욕을 하고 싶어. 누가 떠올랐어? 전 다행히 근데 진짜 진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떠올랐어. 너무 착하다. 왜 얘기하시죠? 바로 대놓고 얘기하시죠. 아니, 사실은 답이 있는 걸 알았는데 근데 진짜 그 순간 저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아유 그래? 앵그리. 네. 아. 씁쓸합니다. 네. 사실 스승님 이렇게 딱 스승님을 이야기를 딱 해줬어야 되는데 제가 이따명을 아닙니다. 손절한 스승님 오늘은. 네. 원래 오늘은 제가 그 유명 노래를 하나 개사한 거를 갖고 오려고 작가님하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노래? 예, 근데 오늘은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안 했는데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되면 주식과 관련된 노래가 한 곡 있거든요. 이제 그때 가서 준비해 볼게요. 노래가 주식과 관련된 노래. 단어 하나만 바꾸면 딱 주식 투자자들의 심정을 어. 딱 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바꾸기 전에 노래 원곡이 뭔데요? 아, 그건 이제 비밀입니다. 그때 아, 가서 비밀이에요? 말해요. 비밀인데 이제 그래. 단어 하나만 바꾸면 이게 주식 투자자들의 심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뭐 희망적인 메시지였고 그러면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작가님도 이게 눈에 들어오셨구나.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등 게임주 하락폭이 컸다. 게임주. 뿐만 아니라 뭐 엔터도 그렇고 그걸 갖다가 내가 차 소장님한테 여쭙지는 않을게요. 그거는 내가 따로 여쭤볼 때가 있고 그걸 떠나서 그 전에 지금 태조 이방원 분위기 어때요? 오늘 또 보니까 뭐 비렌트도 하한가 같던가? 그렇죠, 맞죠? 네. 혹시 태조 이방원 분위기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지금 뭐 갈 것 없이 지금 다 지금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딱 버티고 있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 말고는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뭐 진짜 뭐 개별 펀드멘탈이 나빠진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뭐 그냥 수납비가 그냥 내리고 천둥번개 치면 수납비 내리고 있는 거죠. 다 적고 있는 겁니다. 다 적고 있다. 우산 펴도 안 되고 차만 그렇죠. 밑에 피해도 안 되고. 네, 지금 뭐 다 젖는 그냥 상황이죠. 근데 버틴다고 보기보다 살아있는 쪽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게 그 태조 이방원이 문제가 있는 것보다 한때 부각을 받았다가 거기서 약간 뭐 슈팅 비슷하게 나왔던 것들이 이런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멘텀이 끝났다기보다 이거 봐 뭐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 뭐 어쩌고 요즘 보니까 그 뭐죠? 뭐 또 새로운 거 떠오르던데 뭐예요? 누가 이랬냐? 아니 뭐지? 뭐 뭐 또 새로운 예, 신조어가 새로운 생긴 뭐, 거예요? 너가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인되면 알게 되면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조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은 중소형주는 다 침몰 중 이게 핵심이죠. 중요한 거는 이 침몰이 목요일부터 반대면 시작이거든요. 또 금요일 날 됐던 거 오늘 빠진 거 이제 금요일 날 나가고 수년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예정돼 있는 반대매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어떤 개별 모멘텀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거죠. 침몰하지 않은 업종은 없어요? 항상 그래도 갈 친구들은 간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에서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다라면 신용 리스크를 접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으면 네. 안 빠진 거 팔아요. 같이 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담보 부족이 예를 들어서 내가 이해했어요. 중소형주에서 개별 담보 부족이 났고 삼성전자가 그나마 있어가지고 좀 덜 빠졌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담보 부족을 메꾸는 게 문제잖아요. 네, 삼성전자 팔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지금 균등해진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면은 중소형주 하락할 때 다 같이 밀립니다. 근데 그러다가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뭐 수급적인 변화가 끝나고 네네. 났을 때 거기서 V자로 팍 튀어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 가치를 너무 시장 때문에 위축됐던 거 나는 이럴 정도 아닌데 그러면 회복한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들은 회복을 하고. 이번에도 네.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가
반도체 소부장 쪽입니다. 네. 이쪽은 빠르게 지금 이렇게 고개 팍 뜨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게 보통 보면은 반도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투자 안 하고 뭐 감산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게 기술은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맞춰가는 섹터들은 실적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 없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은 벌써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뭐야?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이 뭐 396, 하락이 1714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446, 4배 이상이고 하락이 상승보다. 코스닥이 138 상승에 1495 같으면은 10배 이상 하락이 많았다는 건데 그 와중에도 코스피에서 한 400개 가까이 코스닥에서 100개 넘게 오르는 종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 어려운 거 알겠어요. 장 어려운 거 알고 저는 뭐 아주 무시무시한 그림도 눈에 보이긴 합니다만 제 주변에서 그러시는 거라. 좀 미치겠다. 뭔 놈의 서킷 브레이크나 사이드카도 한 번 안 나오고 이렇게 녹아내리냐. 한번 확 쏟아내라. 나 이걸 갖다가 지금 한 1년 반 기다렸다. 그것도 참 못된 사람이지. 망해라 하고 지금 1년 반을 기다린 거라. 현금 벌건 쥐고. 어떻게 보면 주식의 특징이에요. 남들만 피눈물 흘리고 던질 때 그거네 한 받아 먹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게 막 시원하게 빠지지도 않고 더 빠질 것 같기도 해서 그거 한데 오늘 그러더라고. 화요일날 톰 제리 만나시죠? 이 뭐 흘러내리는 장에 그렇다고 뭐 맨날 뭐 익하고 있을 수도 없고 뭐 이승모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넉넉한 표정으로 뭐 살 수도 없고 이 와중에도 한 100개, 200개 한번 골라보자 이거지. 지금 뭐 5천 명 가까이 계신데 뭐 조금 희망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러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1초도 고민 안 하고 불가능을 두 분이 동시에 외치는 그건 왜냐하면 내일 처음인데요? 100개 올라갈 건 점쟁이의 영역이지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뭐의 영역? 점쟁이의 영역이지 저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금 점쟁이 쎄 삐리는데 천지빛깔인데 지금 예. 서울에. 근데 저희 둘은 아직 그 신의 계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점쟁이들이 못 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손절하겠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아야 그런 손절하는 분들. 마음으로 예. 예고 또 소설은 드리겠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피디님 뽑아주세요. 내일도 손절할 놈. 놈이 아니죠. 손절할. 분. 네. 그런 마인드로 들이대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만큼 그러니까 쉽지 어떻게 보면 않다는. 그런 네. 게 주식시장이 굉장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증권에 다닐 때 소위 상사들이 했던 얘기예요. 오늘 같은 날 영업점에 있으면 매매를 못 하니까 이제 개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영업 개수가. 그럼 불러가지고 야 100개 올라가는데 이거 못 찾아? 너 왜 출근했어? 저 그런 얘기 사원 대리 때부터 들었어요. 점장님 닮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그러니까 증권사 영업 직원들한테 너 앉아가지고 뭐야 이런 거 찾아갖고 매매해야지. 근데 그거는 힘든. 그 지현장이 그러셨구나. 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딱 닮았어요. 초년 그 딜러 초짜 때. 네. 딜러 초짜 때. 그 저녁에 이제 결제 받으러 가면은 터진 날. 네. 갑자기 또 모니터에 또 달러인 갖고 터졌으면은 달러인 차트를 띄워. 분봉으로. 요것을 사고 요것을 팔았으면 됐는데 뭐 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네. 저희 때는 3시 마감이면 전표 냈을 때 2시 반쯤 되면 고참 차장이 욕을 버럭해요. 그러면 빈 종이라도 갖다 내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빈 종이라도. 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와, 저 이제 방송 마무리 앞두고 그래도 뭔가라도 끌어내서 시청자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만큼 가만히 장이 있는 게- 힘들어서 네, 그런지 가만히 있는 두 게돈 버는 거야. 분이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반도체 말씀하시니 소부장 하나만 더. 내일 놀 수는 없다. 장이 빠져도 하나만. 손절하시려고요? 손절도 높으라. 근데 제가 더 중요한 거는 혹시 만약에 뭐 서킷 브레이크나 뭐지 큰 심각한 사이드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밀어서 나올까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서킷 브레이크나 사이드카 난 없다고 봐. 하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거 던지지 마라. 버텨라. 맞아요. 누가 주식을 사고 파니 맞아요. 모으는 거지. 죄송합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솔직히 SNS에 지금 주식 사라라는 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논리의 3분의 2는 제가 이해를 못할 논리들이에요. 무조건 사라 뭐 이런 것들 보면.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버티는 거죠. 소재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는 상황은 유도를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용수철 딱 놓듯이
한번 이렇게 탁 전환시켰다 갈 듯이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나오기 전에 끝내야 되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 눈빛이 전해졌나요? 아, 이거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 21선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해서 세계 지수를 한번 쭉 한번 보시면은 뭔가 영감이 떠오르실 겁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네, 응원의 의미로 빠밤 하고 마무리할게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